네, 현재 시장 상황을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또 월요일장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는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예. 네, 6만전자 지켜낼까?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달 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 SK하이닉스가 10만 원 선 회복을 했거든요. 오늘장 이들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따로 없고요. 네. 지금까지 밀렸던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밀어놓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너무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회복으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계산해 보다 보니까 한 42% 빠졌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 주자가 이렇게 취약했나라고 하는 실망감들이 커졌지만 이제 제자리를 좀 찾는 과정 같고요. 네.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 아직 실적이 하반기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올해 선행 PER 대비해서 9배, PBR 1.18배 수준인데요. 보통 이거를 저희가 PBR 밴드로 보죠. 이 밴드로 보게 되면 저 밑에 참 오랜만에 저점까지 찍고 이제 살짝 아주 요만큼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힘으로 참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덕을 보았던 게 이번에 발표했던 TSMC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존 고객사들 쪽에서 물량 이상 없는데 뭐 이런 쪽의 반응들 그리고 또 내년까지도 우리는 실적 괜찮은데 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TSMC의 고객사라고 하게 되면 애플부터 뭐 엔비디아 이 회사들 AMD 모두 다 보게 되면 이쪽이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같이 메모리 반도체가 동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너무 많이 밀어낸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지나친 우려감이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뭐 삼성전자를 실적으로 누가 평가를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간 실적이 과거에 아주 어떤 호황일 때 호황 사이클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한 58조, 55조 이 정도쯤 됐는데 올해도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50조 대는 들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어느 정도 시장에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반도체주들을 끌어내린 게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덜 팔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의 그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 그래서 직격탄을 맞았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는데 여전히 그 이슈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주가가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들이 그걸 감안해서라도 너무 많이 빠져서일까요? 아니면 뭐 그를 뒤엎을 만한 타겟책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또 빠지면 빠진다. 오르면 올라간다. 뭐 이유는 갖다 대면 뭐 수백 가지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게 가장 먼저 같고요. 과하게. 네, 과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이 일단 그동안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좀 꽉 눌렀었던 공매도의 척산이 일단 어느 정도 좀 보이면서 나오는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타겟책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무 이유도 없이 빠지죠. 실적 괜찮은데 그러고 하락했다가 앞으로 실적이 생각보다 그러면 안 좋을 거야. 그에 따른 부담감이 나올 거야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목표가를 다 하향시키는데 주가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쪽의 반응이고 참 청개구리 같네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목표가 하향은 주가에 다 반영했어 이런 분위기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얼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내리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일단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볼 때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면 됩니다. 그만큼 재고자산 다시 늘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저점대에 들어오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초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안 좋구나가 아니라 실적이 안 좋지만 이를 반영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이클의 다음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 말 그대로 청개구리. 네, 미리 반영하고 미리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이제 반도체주들의 실적 시즌 발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올라주고 있는데 괜찮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도 괜찮을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외국인과 기관이 패를 끼친 정말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게 이 회사가 암만 장점이 있고 실적이 좋아도 이 둘이 팔면은 내가 암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또 대표적 삼성전자다 보니까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한 줄평 전략 세워주시죠. 그럴 때는 시간을 약으로. 어차피 지나가게 되면 사이클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또 불황이 왔으면 호황이 오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회복을 무게를 두는데 지금 패턴상으로는 지금 단계가 딱 일단 1차 저항 쪽으로는 들어오기 좋은 상황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래도 보면은 과거에 의미 있는 거래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래 정도로 해석하다 보니까 1차 저항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시각은 뭐 삼성전자 이거 SK하이닉스 가지고 뭐 단타 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없겠죠. 하실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6만 원대 밑에서는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 1차로 저항이 한 6만 5천 원대, 4천 원대 부분이 들어오는데 여기 안착하는지 여부 체크해보자.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도 너무 했지라고 한 줄 평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매수가는 6만 원 이하, 1차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간암세포 치료제로 박세바이오예요. 간암세포 치료제 임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될 것 같다 혹은 일단 되기 전까지는 기대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진행 상황이 남았는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의 주가 상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좀 모르긴 해. 이런 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이나 흐름들 찾아보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는 잘 된다고 하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과거에 이 회사 한때 언제죠? 2021년도 초반에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특별한 얘기 없다 보니까 또 줄줄줄 하락하다가 이번에 다시 관련된 뉴스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들인데 특히 간암 치료제라고 하면서 벡스-NK, NK 세포를 이용한 쪽 같은데요. 이게 압도적인 치료 효능을 보인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임상 1상 중입니다. 그중에 나온 데이터가 완전 반응률이라고 해서 36.4%. 반응이 좋대요. 네, 그런 쪽과 함께 부분 관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암세포 30% 이상을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비율을 보다 보니까 63%대까지 나왔다. 그러면 치료제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고용량을 투여했는데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몇 가지 사실만 보게 되면 이제 1상 마무리 잘 됐고 2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발표가 뭐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든 어떤 대응을 세우든 그 결과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테니 참 애매한 상황인데 증권가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의 하반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뭐예요? 긍정적으로는 보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한때는 어떤 임상실험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부담을 겪고 그 다음부터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많이 소외됐다가 요즘에 또 부각받고 글로벌 트렌드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뭐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쪽을 볼 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나 시장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움직임이 나온다는 쪽에서 무게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지수와 함께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약간 또 동향이 영향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느 정도 추세를 맞춰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저희가 보통 빅2라고 그러죠. 삼바, 셀트리온 두 개가 견조한지 흐름들 보면서 제약바이오를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저희는 또 안에 있는 조목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단위로 보는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도 또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섹터로 제약바이오 꼽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경기 침체가 온다, 물가가 올라도 먹어야 되는 약은 필수로 먹어야 되니까 제약바이오의 방어력이 높다는 건데, 근데 그 이전에는 뭐 금리 인상하면은 성장주들이 타격받는다고. 네. 그래서 그때 제약바이오 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똑같은 인플레이션이란 현상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반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봐야 아니, 되는 게 궁금해요. 주식시장. 죄송해요. 뭐 제가 제약바이오 뭐 CEO라도 되는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그냥 참여자고요, 시장에. 근데 지금 시장이 또 확연하게 그러니까 약간 위축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피난처 역할을 많이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때 부각받다가 소외가 많이 됐고 그런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류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솔직히 뭐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냥 좀 어느 정도 단단한 실적을 보여주는 제약사 정도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고요. 네. 이런 쪽에서 오늘 같이 뭐 박셀바이오, 이거 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제약바이오는 상한가 한봉 나오면요, 한 2달째 고생했던 거를 한 번에 다 되돌려 버리더라고요. 지금 기대감을 반영 중이라고 한 주평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 어려운 종목 어떻게 목표가 손절가를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예. 일단 지금 이쪽은 그냥 2년 동안이죠. 거의 2년 동안에 묵혔던 거 이제 막 또 변화가 되고 시작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런 패턴 월봉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매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움직이게 되면 금방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나는 자신이 있다, 빠른 매매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도로만 회사 내용 살짝 보면서 대응하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가격을 저희가 여쭤보기도 좀 죄송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혹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지금 관심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청자분들이요. 혹시 네. 김민수 대표님도 또 제약바이오 내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이상 좀 더 네. 기업의 내용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대웅제약이 제일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관련된 미국의 이번에 에볼루스란 그 판매 회사 같은 경우도 이번 미국이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전혀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단하게 실적을 잘 낼 수 있겠다는 얘기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웅제약의 어떤 레벨업들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단단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느리지만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에서 펀드멘탈은 되는데 좀 느리지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쪽으로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김민수 대표님의 투픽 들어봤습니다. 대웅제약, 동국제약이었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면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호텔신라가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막 이렇게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호텔신라 주가 상승의 요인이잖아요. 네. 800달러로 인상된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혹은 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접적인 거죠.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더 그래서 많이 사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여행을 못 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상향은 됐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행 많이 가서 이 구매 한도를 충분히 누릴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부담 요인들이 많죠. 첫 번째로 소비 심리 관련된 쪽에서 과거만큼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부담으로 나오는 게 또 하나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게 이렇게 높은 환율에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부담이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걸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혹시나 그래도 매월 발표되는 관광 통계에 대한 데이터들 아니면 직접 인천공항 가서 면세점
공항 앞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확인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또 이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쪽은 오늘 또 WHO에서 비상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회의한다고 하죠. 아직도 체크할 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서 뭐 해도 너무했다라고 했지만 네. 호텔 신라를 포함한 면세점주들도 정말 해도 너무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줄어들다 보니 출국자들도 줄어들다 보니 네.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빠진 거였는데 최근에 리오프닝이 이뤄지고 나서의 실적 변화는 좀 있었을까요? 살짝 나올 듯 하는데 또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드라마틱하진 않나 보네요. 네, 그래도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걸로 좀 확산되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에이 휴가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의외로 지금 휴가 중이신 분 또 휴가를 빨리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갖고 와서 자랑을 뭐 오랜만에 2년 만에 네. 태국의 비치를 봤다는 둥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산이 될 것이냐라는 쪽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번에 태국 갔으니까 좋으니까 한두 달 뒤에 또 가고 싶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사정들 와 무슨 티켓 값이 이렇게 비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환율이 아직까지도 1,300원대 이상이네라고 하게 되면 자제하게 되겠죠. 이런 쪽에서 아직 실적을 그와 관련된 면세점 쪽에서의 변화 요인들은 이 부분이 확인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쪽이고 실적은 아마 내년 가야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의 실적까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가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 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한때는 밸류가 PR 30배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래도 고평가에 그래도 그 정도로 충분히 앞으로 돈 버는데 뭐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낮아진 만큼 네. 기대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의 쉽게 말씀드리면 회전율이겠죠.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아무래도 면세점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전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멸칭이 붙었던 면세점 사업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진짜 예전의 위상과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텔 신라 현 구간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기대만 하기엔 거위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거위가 아직 안 없고요. 왔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좀 되겠다 싶어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딱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맞고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주가가 이런 저항을 안착하는 자리에서의 탄력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일단 무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72,000원대 안착을 하고 나오는 변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의 매매가 좀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67,000원대 이탈한다. 또 저점을 깬다. 그러면 부정적이겠죠. 이 부분도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확진자 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음봉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호텔 신라가 기지개를 강하게 펴기에는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아 보이네요. 목표 주가 72,000원, 손절가 67,000원. 추격 매수하기엔 점점 이렇게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